오늘 사건 아주 잔인하고 비극적입니다. 의뢰인은 30대 딸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탐정님, 우리 아빠는 평생 법 없이도 살던 선비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도 안 한 빵을 뜯어먹고 길 가던 젊은 여성분한테 성적인 농담을 던지고 말리는 엄마를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경찰서만 벌써 3번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망났다, 늙어서 본색 나왔다, 저게 원래 인성이다 라며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우리 아빠 어떤 병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아빠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원래 성격이나 본성이 그런 게 아닙니다. 기억력은 멀쩡한데 인격만 파괴되어 가족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병.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노망이나 조울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 수사망에 잡힌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측두엽 치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잔혹한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를 떠올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죠. 하지만 이 전측두엽 치매라는 녀석은 범행 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결정적인 단서부터 샅샅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기억력은 너무나 생생하다는 겁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내가 밥을 먹었나 하고 깜빡하시죠? 하지만 전측두엽 치매 환자는 오늘 아침에 반찬으로 뭐가 나왔는지, 며칠 전 뉴스 내용이 뭐였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길도 잘 찾고 사람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더 곤란한 겁니다. 기억력이 저렇게 멀쩡한데 저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저건 병이 아니라 일부러 저러는 거야 라고 오해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교란작전이에요. 두 번째 단서는 범행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전두엽인데요. 알츠하이머가 기억저 장소인 해마를 공격한다면 전측두엽 치매는 우리 뇌의 회장님 전두엽을 집중 타격합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참죠. 배고파도 남의 것을 뺏어 먹진 않죠. 화가 나도 직접 주먹을 휘두르진 않죠. 이게 다 전두엽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이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멈추지 않고 그냥 폭주해버리는 겁니다. 본성이 나빠진 게 아니라 참을성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죽어버린 겁니다.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전두엽이 고장났을 때는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핵심 증상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동조절 장애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건을 훔치는 도벽과 성적 행동 혹은 농담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판단하는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슈퍼에서 죄의식도 없이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요. 평생 점잖았던 분들이 가족이나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식탐, 특히 단 것에 대한 집착인데요. 전두엽이 손상되면 원초적인 본능만 남아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맛에 집착하며 밥 대신 군것질을 폭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가족들이 가장 상처받는 부분이죠. 아버지가 친 사고 때문에 가족들이 울고불고 해도 환자분은 무표정하게 사탕만 까먹습니다.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뇌의 회로 자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아파서 쓰러졌어 라고 해도 그래서 밥 줘 라고 반응하는 건 환자가 냉혈한이 되어서가 아니라 뇌의 감정을 입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반영어라고 하죠. 혹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저거만 반복하다가 점차 말을 잃게 됩니다. 알츠하이머와는 달리 단어의 뜻 자체를 잃어버리는 의미침해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병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발병 시기와 오진 때문인데요. 보통 치매는 70대, 80대에 오지만 전측두엽 치매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이 무너지니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기억력이 좋으니 간이 치매 검사와 같은 것들에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성격장애로 오진되어서 엉뚱한 정신과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들에게 맞지 않는 정신과 약을 쓰면 몸이 굳거나 증상이 폭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 완치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병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대처는 달라집니다. 환자가 화를 내거나 이상행동을 할 때 논리로 따지거나 싸우지 마세요. 판단력이 없는 뇌에 화를 내면 공격성만 자극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주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물론 전문의와 상의하여 충동성을 조절하는 약물을 쓰면 난폭한 행동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찾아오는 젊은 치매의 30%가 바로 이 병입니다. 가족의 성격이 갑자기 변했나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나요? 그건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뇌의 실질적인 병을 겉으로 드러내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인격을 갉아먹는 병, 전축두엽 치매를 의심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 전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